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 온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마늘 농사 현장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기가 한창 겨울의 움츠림을 벗어 던지는 마늘 재생기이자 마늘 농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육성 품종 홍산 마늘 전국 최대 규모를 재배하는 홍성마늘연구의 이성준 부회장님을 모시고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생육관리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다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참 간만에 이제 왔어요. 자, 오늘 시기가 그 마늘이 겨울의 추위를 이제 이기고 이제 푸릇푸릇한 이제 생명력을 한창 뽐낼 시기거든요. 네, 홍성마늘 연구의 이성준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2017년부터 네네. 시험 재배를 해서 지금 현재 255농가 네. 지금 아, 30만 네. 평 정도 100헥타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 겨울을 동안 이제 마늘 들이는데 홍산은 추위에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 잘 추운 연천부터 제주까지 재배가 아, 가능합니다. 홍산. 그래서 넓을 홍자를 써서 예. 홍산 마늘이죠. 예. 네. 홍익인간의 홍자 같아서 아. 이게 단군 신화의 그 마늘 다시 맞습니다. 재탄생시키는 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온 이유가 한창 이제 마늘 생육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색이 파릇파릇해요. 네. 예. 이게 얼마 전까지 부직포를 씌우시다가 벗기셨다고. 예, 겨울 내내 부직포를 지금 씌워놨다가요. 네네. 지금 걷었어요. 또 네네. 며칠 전에. 근데 아. 어제 오늘 네. 온도가 영하 7도, 네. 4도 됐는데 이틀 정도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네, 아, 생명이 좋네요. 예. 아까 부직포를 안 씌운 데랑 좀 비교를 해보신다 그랬는데, 안 씌운 곳은 네. 지금 이게 벗겨진 거예요. 아, 하다가 벗겨져서 안 씌운 게 아니고, 와, 아, 이게 이거 틀려요, 틀려. 딱 색이 봐도, 틀리죠? 네, 색이 틀려. 그래서 그리고 크기도 아, 틀리고. 이쪽이 그럼 벗겨진 거예요? 예, 벗겨진 거예요. 벗겨져서 보니까 아, 확실히 부직포를 겨우내 네. 한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했습니다. 11월 초에 부직포를 씌운 데는 네. 지금 봐도 이렇게 생육이 이파리 자체 나온 게 틀리네요. 파랗죠. 그죠? 파랗고 이쪽은 노랗고 예, 색도 좀 일부러 안 덜하죠. 씌운 게 아니고. 예. 요거 아. 중간에 벗겨진 겁니다. 예. 이 부직포는 원래 한 보통 2월 하순 정도에 벗기죠. 2월 하순에 걷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일찍 걷으려고 했는데 네네. 어제 오늘이 네. 지금 경북 추목 쪽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마늘이 잠깐 그 움츠라니까 갑자기 벗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빨리 내일부터 해서 방제를 해가지고 네. 균제하고 얘들 잠을 우선 깨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네. 뭐 특별히 뭐 병해충이 아직 뭐 발생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예. 저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병해충이 뭐가 있죠? 예, 지금 네. 겨울철에 올해 굉장히 따뜻했고요. 네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네네. 첫 번째 지금 응애 네. 그리고 고자리파리가 음. 발생 요인이 큽니다. 아, 그 다음이 이제 습도가 높고 온도가 네. 올라가면 당연히 곰팡이균 네네. 쪽으로 해서 네. 흑색성균핵병, 뭐 녹균병, 네. 제피곰팡이 네. 아니면 뭐 입마늘병 등이 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방을 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집썩은병이라고 네. 물음병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입이 물러서 네네. 녹아내는 건데 네. 아직 겨울은 없는데 입부터, 네. 이것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마늘의 가장 중요한 건 병충해에 네. 대한 예방밖에 없어요. 치료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월 초기에 그런 방제를 철저하게 하시는 네. 게 올해 승패인 것 같습니다. 아, 부직포를 벗기자마자 예. 많은 병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토양 속에 있는 병이나 해충이나 이런 것들은 응애 같은 경우가 네. 가장 문제인데요. 그렇죠. 응애가 만약에 밭에는 다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만약 응애 빈도가 높아서 작년에 응애가 많은 네. 오염된 토양을 하게 되면 네. 그 오염수가 되게 빠릅니다. 그런 곳은 저 같은 경우는 500평에 한 2,000리터를 관주하듯이 조로로 아, 약대에다 조로로? 조를 아, 갈아서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네. 땅 속에 이 뿌리까지 들어갈 음. 정도로 주지 않으면 응애가 쉽게 퇴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을 충분히 흠씬. 예, 예.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전 미리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 시기에 이제 웃거름 네. 한창 겨울철에 이제 추웠던 이제 마늘의 생육을 돋구기 위한 네, 네. 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죠? 회복을 네. 해야 되고 네. 처음에 이제 광합성을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를 이제 비료를 같이 아미노산 영양제. 영양제를 네. 녹여서 살충제 살균제와 함께 뿌려서 네. 잠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세포를 막 일깨우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음. 취미를 계속 궁금하신데 네. 2월 15일부터 음. 뭐 10일부터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에는 암모니아태가 돼 있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주입니다. 네. NK가. 음. 그래서 NK인데 그게
암모니아태가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질산태로 바뀌었는데 15일에서 20일 정도가 경과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는 시기 때문에 일찍 뿌려서 한 번 뿌리고 2월 중순에 한 번 뿌리고 3월 초에 한 번 뿌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 질산태 질소가 바로 흡수될 수 있는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 있는 돼 있는 질소가 질산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녹으면 네네.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뿌리라고 안 합니다. 지금 먼저 연면 시비를 먼저 해서 그렇죠. 잠을 깨워주고 네. 추비 같은 경우는 입제기 때문에 이게 녹고 흡수되려면 뿌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뿌리 먹으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상 한 13도, 14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아, 딱 온도를 봐서. 네. 한 온도를 번에? 봐서 네. 3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월 10일 정도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아미노산 연면 시비를 통해서 살짝 세포를 일깨우고.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생육이 좋으면 네네. 나쁘면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보면 올해는 그 부직포라고 날씨가 따뜻했기 네네. 때문에 지금 한 7님, 8님 나왔잖아요. 이런 네네네. 거.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200평에 한 포 정도를 뿌려줍니다. 그것도 많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네네. 보통 한 5잎, 6잎 정도 되는 거는 한 150평에 한 포를 뿌리라고 말씀드려요. 예. 생육에 따라서. 예, 생육에 따라서 질소를 줄여야 되는데 올해 생육이 좋은 거에다 비료를 많이 뿌리면 질소 과잉으로 인해서 네네. 병충해도 심해질 수 있고 네. 벌마늘이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음. 지금 회원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마늘도 적당히 먹어야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예. 비만증에 걸리니까요. 벌마늘 생기면 아무래도 3년 전처럼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네네. 수분기가 많으면 유분기 이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바라고 홍산 흡수가 마늘은 빠르고. 네. 흡수를 잘합니다. 뿌리가 좋아서. 그렇죠. 지금 홍산 마늘은 뿌리가 밑으로도 뿌리가 되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아주 발육이 좋아가지고. 옆으로도 다 뿌리를 덮고 이래서- 있어. 이 두둑이 다 덮고 있어요. 보세요. 네. 이게 뿌리예요. 음. 여기가 지금 마늘이 없는데도 뿌리가 있잖아요. 아, 이 두둑 전체가 마늘 뿌리로 네. 유지되는 게 홍산의 또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흡비력도 강하고 생육도 좋죠. 생육도 좋고.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추비를 보통 나눠서 2번 주신다는데 네. 그런 경우는 보통 3월 초에 150평이 하나다, 음. 300평이 2개다. 음. 그러면 300평부터 하나를 먼저 주시고 한 15일이나 이 정도 됐을 때 이게 좀 생육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한 번 더 주시는 것도 좀 그렇죠. 먼저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주시면 그렇죠. 잘못된 벌마늘도 있고 조절하기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조절하는 거는 연면 시비로 조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후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늘에 이제 알이 찰 때 네. 그때는 이제 질소보다는 이 생리로에서 초생육기에는 영양생장을 할 때는 잎을 키우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3월달이 영양생장을 해서 잎과 네네. 줄기를 키울 때거든요. 요때 중요한 게 그래서 뿌리도 음. 안착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질소와 가리를 하지만 3월 말에는 구분할 이루어집니다. 그런 3월 구분할 이루어지면 이제부터 성숙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는 줄기를 단단하게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가리 성분이 많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4월 초에는 황산가리를 뿌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예, 그럼 질소를 이제 그냥 그만 먹고 음. 이제 가리 쪽으로 네. 먹어서 단단하고 크게 네. 구비대를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그 홍성에서 이제 아무래도 홍성의 홍산 마늘이 네. 한국에서 최대 면적이죠. 이게 가장 많습니다. 10% 정도 차지하고 한 5년 전부터 이제 홍성의 홍산 마늘을 대표하시고 네. 전국의 홍산 마늘의 하나의 명인이신데 혹시 홍성의 홍산 마늘을 더욱더 네. 발전시키기 위한 한 전략이나 네. 이런 계획이 일단 기계화로 해서 네. 지금 4년째 기계화를 네네.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촌에 지금 인건비가 너무 그렇죠. 올라가고 네.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 기계화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진흥청에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걸로 지금 8구짜리로 작년에 네. 했습니다. 이 비닐 자체가 예. 좀 일반적인 마늘 비닐과 좀 다르죠. 칼집 비닐로 해서 네. 놨는데 보시면 쭉 잘 여기 잘 칼집 비닐로 이런 잘- 식으로 예. 전체적으로 지금 네. 기계화 사업은 파종부터 기계화를 하는데 파종은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제는 직파식이 아니라 조파식으로 눕히는 겁니다. 그렇죠. 눕히면 다 이렇게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작년에 해보니까 여기가 지금 한 3,500평 그렇죠, 좀 그렇죠. 되거든요. 요게 지금 하루 반 만에 하루 반 만에 아이고 옛날에 2명. 두 명이서 트랙터에다 2명. 원래 만약에 네. 사람이 심는다. 그렇죠. 그럼 마늘 심어야 되고 음, 스탬프 뿌려야 네. 되고 비닐 씌워야 되고 그러면 또 파종까지 하려면 한 35명 정도 필요한 거를 이틀에 하루 반에 두 야, 명이니까 엄청 얼마나 생략하네요. 인건비 일단 여기서 줄이고 음. 뒤에 이제 수확 때 줄이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뭐 기술 계속 발전하고 시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 홍산 품종이 아무래도 그 저 스페인산보다는 조금 수확량은 떨어지죠. 네. 지금 수확량이 우리 기존의 재래종
그 재래종 육종 마늘이라 하죠. 네. 육종 마늘보다 요걸 다시 이게 계속 그 몇천 년 동안 심다 보니까 마늘이 구가 작아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커지질 않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그 당구시 나왔던 홍익이가 나왔던 네. 사람 만드는 그 마늘이 대체 네. 있는지 음. 가서 저 위에 음. 우리 옛날 고전순 그쪽으로 그렇죠. 가가지고 네. 진흥청에서 거기서 씨를 갖고 꼽씨 피는 나무를 네. 마늘을 가져다가 네. 여기 이제 만든 게 육종한 게 네. 홍산이면 그래도 아. 홍익인간의 홍자를 홍익인간 같이 홍자를 해서 써서 넓은 네. 홍자를 써서 홍산이란 이름이 마늘의 생긴 거예요. 기원을 다시 네. 복원하는 네, 복원하는. 이런 품종이란 말씀이죠. 예. 지금 재래종보다는 육종 마늘보다 한 30% 정도 수확량이 많고요. 네네. 지금 난지역 네. 외래종이죠. 음. 그 스페인산하고 남도종보다는 한 30% 20, 30% 적습니다. 아직은 적지만. 네, 네. 적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하는 게 네. 요걸 수확량을 지금 평균 난지역보다 한 15% 30%에서 15%까지만 줄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마늘 소비가 전국 세계 1등인데 네. 90%가 지금 외래종입니다. 네네. 그 중국 수입 마늘 쓰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마늘이 이게 점점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15%가 넘어서 생산비를 줄인다면 그 우리 종자 주권을 지켜서 국내 마늘을 네. 진짜 이 홍산으로 난 90%가 아니라 우리가 90%가 될 수 있는 네. 날이 오겠죠. 마늘 독립 만세. 그래서 마늘 독립 밥상 독립 만세를 네. 이룩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찾아뵈면 될까요? 이제 마늘은 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마늘을 먹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 마늘을 어떻게 구비를 이뤄서 아, 진짜 진짜. 마늘을 크게 네. 줄기하고 잎이 큰데 어떤 분이 찾아오세요. 왜 내 거는 네네. 유만한데 여기 홍성 거는 이렇게 큽니까? 결국은 마늘을 크게 하려고 잎을 키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한번 비법을 알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크게 키우기 위해 키우는 방법, 비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